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어제 자산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이런 상승이 나왔습니다.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이 미 증시도 함께 이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어제의 이런 상승은 이 시장의 심리를 알려주는 꽤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제 이런 변동성을 만든 주인공은 바로 이 파월 의장인데, 이 어제 파월 의장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 역대급 고용지표가 발표난 이후로 처음으로 이 연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 경제클럽 세미나에서 이 파월이 연설을 했는데, 이 연설을 하면서 이 파월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 따라 보시는 것처럼 이 파월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야말로 이런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. 정말 딱 이 그림만 봐도 진짜 이 롤러코스터의 그 솔로를 연상케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 보시는 것처럼 이 뉴욕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고, 나스닥 같은 경우는 1.9%로 그 상승폭이 조금 더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파월이 어제 뭐라고 했느냐,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면,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에 이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로 지금 처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파월이 이 자신도 이 노동시장이 이렇게 강할지 몰랐다라고 하면서, 그래서 예상보다 금리는 더 올릴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막 시작한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, 그래서 이 인플레를 잡는 데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 파월은 어제 나름대로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한 것인데, 그런데 이것을 두고 시장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, 요거 보시는 것처럼 파월의 엄포를 시장은 엄살로 받아들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스닥이 상승 마감을 했던 거고요. 그래서 이 기사도 보시면 이 CNBC는 파월은 매파적이었지만 시장은 황소적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파월은 어제 자신의 발언으로 좀 시장이 가라앉기를 바랄 수도 있었겠지만, 오히려 시장은 반대로 움직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나스닥 차트를 보면 지금 현재 올 1월 이후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충분히 조정을 줄 만한 상황임에도 이 시장은 현재 더 상승하고픈 그런 심리가 지배적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더 상승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강하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비트코인 차트도 보면 최근 5일 동안에 이런 연속된 음봉을 어제 마감을 하고, 보시는 것처럼 다시 이 23K를 회복을 했어요. 그래서 여전히 이 박스권을 깨지 않고 이 박스권 안에서 거의 이제 2주가 넘고 거의 3주 가깝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진짜 이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느껴집니다. 지금 사람들의 심리는 이 1월 동안에 어느 정도 이 상승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좀 매수하고 싶은 심리가 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또 사람들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것에 포모를 느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좀 떨어지면 사야지 하는 생각이 더 강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떨어지면 매수하려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또 그런 것이 모여서 현재 이렇게 충분히 조정이 올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에 이런 강한 상승을 맛봤기 때문에 이 저가에 이 매수를 노리는 심리가 모여서 그것이 지금의 이 가격을 떠받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정말 살아있는 생물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, 지금까지 경험을 해서 알다시피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이런 상승으로 이 시장의 심리가 어떠한지 알게 됐지만, 다시 어느 정도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엔 언젠가는 이 수익 실현하는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이 또 다시 나올 거예요. 다만 그 시점을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.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큰 그림을 보고 가야 합니다. 그럼 큰 그림을 볼 수 있게끔 이것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이걸 보시면 현재 이 반감기 진행률이 69%다 라고 알려주면서 이 차트를 보여주는데,
이 2000년도에 있었던 이 반감기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69%가 진행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앞으로 한 31% 정도만 더 지나면 다음 반감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인데, 그런데 이 차트는 단순히 이 숫자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움직임이 어땠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. 요걸 보시면 지난 반감기에 이 69% 진행률인 그 시점에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여기에 있었고, 그리고 반감기에 도달했을 무렵의 가격은 여기에 있었어요. 그리고 또 다음 사이클에 이 69%인 지점의 비트코인 가격은 여기에 있었고, 또 다음 반감기가 왔을 때는 이 가격은 여기에 있었습니다. 그렇다면 현재 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69% 진행된 이 시점에서 반감기를 맞이하면 가격은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또 이 두 번째 사이클도 마찬가지로 이 가격은 69%인 시점에서 반감기까지 이렇게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요것을 보다 좀 더 친절하게 알려주는 트윗이 있어서 요것도 함께 좀 보여드리면, 이 트윗이 오늘 새벽에 올라온 트윗인데, 비트코인 불장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서 반감기 전까지 500일이 남았는데 그 시점 이후로 상승을 했고, 이 반감기 이후는 더 큰 상승을 했다라고 해서 요런 글과 함께 요 차트도 함께 보여줍니다.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그 차트보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, 지금 이 시점이 이 반감기를 거의 한 500일 정도 남겨두고 있는 그 시점이고, 그리고 과거 사이클에서도 500일 남은 시점에서의 이 가격 움직임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모두 이 50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 반감기까지는 이런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이 차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 이 세 번째 사이클에서는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고, 이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를 우리가 대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서울로 생각을 해보면, 대전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이렇게 더 밑에 있는 부산을 찍고 올라갈 수도 있고, 아니면 이 대전에서 의정부까지 더 올라갔다가 다시 서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디를 경유를 했든 대전에서 서울까지 갔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. 그렇다면 앞으로 이 500일이 남은 이 기간에도 지금 이 시점에서 의정부를 갈지 아니면 부산으로 갈지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예측할 수 없지만 결국에는 이 서울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반감기를 넘어서게 되면 앞으로 더 큰 상승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또 이 얘기는 서울을 목표로 가지 말고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높이 이 해외로도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도 지금부터는 진짜 이 축적의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반감기 이전까지는 지금 이 구간을 반드시 이 축적의 기간으로 삼아야 합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이 며칠 전에 찐바닥을 기다리는 것이 최악의 리스크다라고 하면서 올해 무조건 모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런데 저의 이런 의미를 이 댄이라는 분도 요 트윗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것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뭐라고 하셨냐면, 분할 매수는 대부분이 확신하는 저점 구간보다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.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더라도 100%는 없기 때문에 확실한 저점을 잡으려다가 아무것도 못 잡고 상승장을 맞이하는 것보다 시장과 어느 정도 타협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상승장에서 편하게 수익 보면 됩니다.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. 그래서 저도 매우 공감을 했는데요. 이 주식시장이든 뭐 코인 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결국 이 시장은 인간의 탐욕에 의해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 이 탐욕은 반드시 또 기회를 만들어 줄 겁니다. 그런데 이 인간의 탐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바닥에서 담고 싶은 또 그런 탐욕도 있어요. 그런데 그 바닥에서 담고 싶은 탐욕 때문에 오히려 상승의 기회마저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, 내가 지금 이 상승에 대한 탐욕을 부릴 것인지 아니면 하락에 대한 탐욕을 부릴 것인지, 어떤 것에 대한 탐욕을 부릴 때 더 승률이 높을지 곰곰이 심사숙고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
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마이웨이.